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뉴스 카페의 보도에 의하면 새마을 금고의 횡령의 갑질까지, 새마을 금고 말로만 조직 문화 혁신, 내부는 안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 새마을 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사실 새마을 금고 초창기에 금고를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새마을 금고를 창립하고 새마을 금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는 새마을 금고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같이 이렇게 대형 금고로 커지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마을 금고라고 아주 영세했잖아요. 영세. 동네에서 병이나 뭐 박스 이런 거 분유해서 모아서 그걸 팔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출자도 하고 예금도 하고, 또 동네에도 뭐 통장들이 받는 수당에서 또 일부 출자를 하고, 그래서 금고를 소형화 시켰죠. 소형화 시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금융기관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새마을 금고는 지방 저기 행정안전부 소속 아니에요. 원래는 저 내무부죠. 옛날엔 행정내무부 소속이고, 지금 현재 일반 기존 금융기관들은 재무부, 재경부 소속 아니에요. 근데 내무부에서 그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두레 아시죠? 서로 품앗이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아주 그 극소민들이 그 돈을 예치해서 자기 남는 여유가 있으면 예치해서 그거 가지고 싼 이자로 옆에 사람들, 집 사람들 돌려 대출을 받아 쓰고 또 갚고 이렇게 하는 정말 영세한 금고죠. 제가 있을 때는 공과금도 직접 못 받았습니다. 공과금이요. 수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에서 저기 예치를 해서 동네 친목계 하듯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많은 그 새마을 금고가 전국에서 그 불건전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새마을 금고가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이제 그동안에도 잘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마을 금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정부에서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이사들 또는 새마을 금고 거래하는 유지들이 돈을 얼마씩 후원금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초창기 있을 때는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가 개인 비용을 돈을 내서 그거 가지고 여직원들 두세 명 있었잖아요. 여직원들 뭐 수당이고 뭐 퇴직금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다 그 보수 얼마씩 주고, 그리고 또 겨울 되면 뭐 연탄도 피고 기름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석유요. 추우니까 사무실에. 그런 걸 우리 부담으로 이사들이고 거기 유지들이 부담을 해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당시에 금고를 육성해 온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어떤 기록을 남겨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걸 역사에 그 자료를 남기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데는 그건 옛날에는 완전히 그건 쳐버립니다. 요즘에 금고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그런 걸 기억 하나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금고를 키워서 뭐 몇백억, 몇천억
뭐 대형 금고는 뭐 조 단위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는 금고가 아니고 이제 일반 은행하고 똑같은 1금융권하고 똑같은 그런 정도로 커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금고가 이렇게 커진 것은 지금은 와서는 수표 발행도 돼. 그다음에 공과금도 처리해. 은행에서 하는 업무를 똑같이 합니다. 옛날엔 차별됐잖아요. 그런 금고라고 하는 걸 다 금융권으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 처음에 초창기에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정말 고생한 겁니다. 5년, 10년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나이에 다른 데 나가서 돈 벌고 그런 거 하지 못하고 그 봉사를 한 겁니다. 그걸 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돈 통장에 돈 꺼내가지고 말이죠. 그 남들이 그 당시 보면은 비웃었죠.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왜 그러냐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근거가 육성됐습니다. 육성돼가지고 지금은 엄청 커졌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간혹 그 금고에 사고가 납니다. 그 횡령을 했다든지 뭐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희롱 사건,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도 그런 사건이 사람들이 있는데 없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새마을 금고는 독특한 그런 겁니다. 금융권에 지금 현재 재경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방자치부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부가 금융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금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금고의 그 애당초에 설립된 애청에 맺었던 그 목적 사항이 전부 희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금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무슨 그 대표같이 농협의 대표같이 무슨 뭐 이렇게 이사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 때는 또 자기들 조직들 심어놓고 또 조직들 가지고 뭐 대의원제도를 만드는 데도 있고 조직들 가지고 뭐 이사들 그 중에서 뽑고 말이죠. 뭐 저기 저 재선하는 것도 이렇게 하게끔 만들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제가 새마을금고연합회 때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금고에서 열심히 잘하는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을 해서 예치를 만들어내요. 그 당시는 이사장 때문에 금고에 예치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돈이 예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치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안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앙 그 연합회에다가 그 중앙연합회에다가 일정 부분을 갖다 플러스대로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연합회는 각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그 안전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대출을 하고 그래서 살아나갑니다. 뭐 또 지방자치부 그때 그 내무부에서 그 또 지원금은 거기 연합회는 있죠. 지방 단위 금고는 일어난 분도 하나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볼 적에요. 금고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일금융권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둘의 형식이라는 그런 거, 그 회원들의 그 이득과 회원들의 그 복리 증진 이런 데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으로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법을 바꿔가지고 지방자치부, 자치 그 안전부, 행정안전부에 거기에 있을 게 아니고 재경부로 넘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대형화됐으면. 그리고 금고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회원이 주인이고 회원과 그 집행부 운영권자들과의 유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고의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회원들이 주주 아닙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회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의 이득과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돕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든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뭐 금융감독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요즘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정부에서 해라 해서 그 당시에 지역의 유지들을 갖다 붙들어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근거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끔 뭐 통장 자기도 저 주머니 돈을 털어가면서 이렇게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세월호 때 죽은 사람들도 뭐 이름을 걸어놓고 또 뭐 4.19 때 뭐 그때 데모다 뭐 죽은 사람들도 이름을 갖다 다 해놓고 지금 현재 이태원에 죽은 사람들도 이름을 갖다 걸어놓는다고 흔드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마을 금고는 역사적인 문제는 완전히 깡그리 지워버립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이름도 바뀌었어. 옛날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그땐 뭐 누가 그거 허락했어? 지금은 지금이니 그런 거지. 그런데 그런 거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이렇고 어렵고 힘든 것 갖다가 역사 사실을 남긴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것이 역사로 남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튀어나왔나요?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이 되지 못한다. 걸림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도에 보면은요, 횡령의 갑질까지 새마을금고 말로만 조직문화 혁신. 전국 각지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초부터 업무상 횡령과 부당대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행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시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내규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징계 요구가 지난달까지 매달 이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서 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에 이어 또 적발.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수시 공시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청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가 있었습니다. 중앙위는 지난달 4일 해당 건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금고 정기 이사회에서 임직원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 내 갑질, 그다음에 뭐 횡령, 뭐 계속된 내부 통제 부실, 근데 뭐 다른 금융위원회도 뭐 이게 농협이나 수협이나 뭐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 그런 문제, 소송 문제가 뭐 있기는 뭐 있겠지만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유독 이게 갑자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견제 세력이 많이 컸으라고 봅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소재 사천 새마을금고에서 시재금 조직 횡령, 신용대출 임의 실행 횡령, 회원 예금 및 출자금 횡령, 분식 결산을 위한 특수 채권 회수 부당 처리와 부당 출자 배당 건이 적발돼 임원 2명에게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소재 전포 3동 새마을금고에서 목적 외 예산 사용이 적발돼 임원 1명과 직원 2명의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G 블루웨이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늘 문제가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신고 체계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잡힌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도 금융기관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형화됐으면요, 이제 재경부처 넘어가야 된다고요. 지방자치회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그다 그 공무원들, 예, 일반 공무원들이 그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연합회 그 중앙회가 너무 지금 현재 커져가지고요. 지금 지역 근거가 커지니까 여기도 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앙회가 주인 노릇합니다. 실제 모든 것은 지역의 단위 근거에 있는 회원들이 주인이고 회원들이 그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회원들은 지금 이제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저 총회, 임시 뭐 총회, 뭐 그다음에 뭐 이사회, 뭐 이런 부수적인 그런 활동에만 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솔직히 목적성과 그 정관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끼리끼리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근고 운영 실태가 전국에 비일비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대형화됐으면 이제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게끔 넘기고 중앙연합회 기구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시대에 맞고 현재 이렇게 대형화되는 근거의 운영의 체계에 맞게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빨리 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정치권들이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군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회원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때 표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역할을 참 많이 작용하잖아요. 눈치를 보지. 그래서 정치권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정치권 표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법이라든가 여기 그 개정회에 이러는 문제도 지금 현재 이게 다 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의사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새마을군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감사에 나서는 등 꾸준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감독체계 강화를 밝힌 행안부는 앞서 지난 2017년과 지난해 2월에도 갑질 근절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게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다르죠. 이게 문제가.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도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 상임감사 선임하는 거 이것도 지금 현재 완전히 이 금고를 운영체계를 잘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건 안 돼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회원들 가지고 이게 그 전국에 그게 다 유권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가 내년 총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라 관련 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직 문화 혁신도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의 이 목적 사항이 애당초에 새마을금고 설립된 그 당시에 있던 사항이 완전히 변질됐다. 이제는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금융기관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다. 거기서 그 갑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대출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오잖아요. 금고에 가서들 물어보면 말이죠. 뭐 거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출자가 얼마 됐냐, 뭐 적금이 얼마 들었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없으면 없는 대로 회원으로 돼서 여지껏 있었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소액 대출이고 필요만큼 대출이 되고 하는 것이 근거 목적상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새멀은 것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이 전에 새멀은 것 처음에 창설해서 운영했던 저로서는 요즘 근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